일본에서 갑자기 전기 가격이 30배 이상 치솟자 한국을 부러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직후부터 전력 사업이 민영화되기 시작해 도쿄전력 등 10개 발전회사가 각 지역을 독점하는 형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민영화는 됐지만 지역별 독점 구도로 전력 요금 인상은 물론 단전 조치까지 빈발했습니다. 2005년에는 1년 사이 전기요금이 40%나 뛰기도 했습니다. 2016년 기준 일본 가정의 전기요금은 1kW시당 20엔꼴로 한국보다 2.4배나 비쌌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쟁을 더 유도하기 위해 2016년 4월 전력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단행했습니다. 소매 판매를 에너지통신사 등 이종기업에게 개방한 것입니다. 소비자도 전력회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패키지 할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행 첫해 400여 개 기업이 사업자로 등록해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신규 전력회사는 기존 회사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했고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전력도 적극 조달했습니다. 즉 이들은 기존 독점 회사들의 눈엣가시였고 고객을 뺏어가는 회사였던 것입니다. 대형 전력 회사들은 독점력을 높이기 위해 소매 판매 회사까지 만들어 일체형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불어닥친 한파를 기회로도 삼았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일본 도매전력 거래소에 공급하던 전기를 확 줄여버린 것입니다. 대기업 전력 회사들은 도매전력 시장에서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JPEX는 발전회사와 소매판매 사업자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거래되는 전기는 전체의 30%에 이릅니다. 그런데 공급이 줄어들자 거래 가격이 전년 대비 최대 30배나 뛰어오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kW시당 251엔으로 튀어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 전력회사들은 가격이 급등해도 전기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발전회사들은 단기간에 약 1조 5천억엔의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조달 비용이 전년 2천억엔이었다면 8배나 증가한 1조 7천억엔이 된 것입니다. 즉 소매사업자는 역으로 엄청난 비용 폭탄을 맞았습니다. 18일 일본 뉴스에서도 폭리를 취한 주요 전력회사가 웃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주요 언론들이 잘 보도하지 않는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변동가격 계약을 맺은 소비자도 한 달 100만원이 넘는 전기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소매사업자에게 할부 또는 지불 유예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일본 정부와 언론에서 전기요금이 급등한 이유를 한파에 의한 수요 증가, 악천후에 의한 태양광 발전의 출력 저하로 몰아간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책임이 있다며 원전과 화력 발전의 안정성까지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태양광 발전의 출력 저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해 공급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석유를 원료로 하는 발전 설비의 가동률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즉 담합해서 전력 공급을 줄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발전과 소매 판매를 같이 하고 있는 대형 전력사가 의도적으로 고가 매수 주문을 내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가격이 올라도 발전을 같이 하기에 손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마저 가격 상승의 상한을 1kW시당 200엔으로 설정해주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실수가 있었는데 2017년 피트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 가격을 도매시장 가격과 연동시킨 것입니다.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조달하지 않는 업체의 가격까지 폭등한 이유입니다. 전력시장의 불투명성과 제도 설계 결함이 결국 폭등을 유발했습니다. 한 소매전력 사업자의 간부는 국민의 관심과 정책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대정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전력 자유화를 하더라도 발전과 유통을 분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120원 내외로 저렴한 편입니다.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2013년 11월 이후 7년째 묶어놓았습니다.
단 올해부터는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주기로 일부 반영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동을 막고자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최대 조정폭이 전분기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원이고 전년 대비해서도 5원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한국 일반 가정의 경우 많이 올라야 2,000원 정도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유가의 변동에 따라 흑자와 적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일본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민영화 폐해의 극단적인 사례는 아르헨티나에서 나타났습니다. 1989년 취임한 아르헨티나 메넘 대통령은 그 어느 것도 국가의 소유로 남기지 말라며 모든 것을 민영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수도, 철도 등 모든 공공재가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반복되는 단전 단수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불을 지르고 냄비를 두드렸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지하철 또한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최근 미국 텍사스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텍사스는 전력시장 민영화를 시행한 미국의 대표적인 주입니다. 2002년 이후 완전 소매 경쟁체계가 도입돼 있습니다. 연방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유일하게 독자적 운영체계도 갖고 있습니다. 고립된 전력망을 사용해 주변 주와의 송전선도 연결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워낙 기름이 많이 나 전기 생산에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연방정부가 한파에 대비해 전력 설비를 갖추라고 여러 번 권유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파가 불어오자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전 규모는 450만 가구에 달했고 주민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텍사스에 위치한 삼성전자, NXP, 인피니온 등의 회사들도 셧다운이 됐습니다. 전기료는 이틀 만에 38만원으로 치솟았고 변기물도 눈을 녹여 사용해야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1kW시당 45센트에서 8달러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공화당은 풍력과 태양에너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텍사스주 전력 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했더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얼어붙거나 석탄 원자력 발전이 고장을 일으킨 것이 훨씬 컸습니다. 이를 통해 손실된 전력은 30기가와트였고 재생에너지의 손실은 16기가와트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민영화 정책이 빚은 대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민영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